안녕하세요. 도박중독 상담사 도박자비입니다. 이번 영상은 도박 중독의 증상 중 하나인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모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도박을 하는 분들은 도박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숨기는 거짓된 행동들을 합니다. 그로 인해 가족 및 주변의 지인들은 많은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되며 거짓말을 한 당사자, 즉 도박자 자신도 거짓말로 인해서 힘듦을 겪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도박을 하지 않았다면 도박으로 인한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상담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왜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할까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도박자가 거짓말 및 거짓된 행동을 하는 이유와 가족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이유 내용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도박에 중독된 분들의 거짓말은 단순히 도박을 하는 분의 거짓말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도박에 중독된 분들의 거짓말 행동을 도덕적으로 보기보다는 중독이라는 병의 증상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도박자는 자신의 거짓말 행동을 이해하기 쉬우며 가족은 도박 문제를 대처하는데 혼란스러움이 덜 하실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거짓말 행동이 도박 중독의 증상이기에 도박 중독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거짓말 행동도 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만나는 회복자분들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있기에 여러분도 거짓말 행동에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도박자가 노력하는 그 변화 과정에서 공동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시기보다는 도박자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도박 중독자 가족의 병인 공동 의존에 대해서 이해하고 벗어나기 위해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혹시 공동의존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도박자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거짓말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어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시죠? 그런데 왜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타인을 속이는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될까요? 이는 세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박자의 거짓말을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관점에서 의미하는 내용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진화론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보다 삶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일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특정 상황에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것 중 하나가 거짓말이며 거짓된 행동입니다. 이는 도박자가 도박으로 인한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으로서 자연스럽게 선택해서 나오는 것이 거짓말이며 거짓된 행동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점은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으로서 자연스럽게 선택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서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크고 작은 불안과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박자와 가족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러한 불안과 걱정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대처하도록 해주는 것이 불안이라는 감정입니다. 불안은 긴장을 이끌어서 즉각적인 행동이 가능하게 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스스로 보호해 줍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거짓말이며 거짓된 행동입니다. 이는 도박자가 도박과 관련된 특정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비난을 받을까봐, 주변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할까봐, 그리고 가족, 돈, 관계, 자존감 등 도박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을까봐 두렵기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스스로 보호해 주기 위해서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는 도박자가 도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고 싶은 게 아니라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거짓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처음 시작된 거짓말은 도박자의 진실된 마음이 담긴 말과 행동이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점은 모든 것을 잃고 싶은 게 아니라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거짓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학습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도박자는 특정한 상황에서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하고 그 상황에서 드는 불편한 감정과 주변의 반응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도박자 자신의 욕구와 바램을 채워주는 좋은 결과로 나타나 거짓말과 거짓말 행동은 이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학습에서는 부적 강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박을 끊겠다고 다짐을 하고 1년을 잘 버틴 도박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발을 한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재발 후 가족에게 도박 사실을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시 도박으로 무너진 자신의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이기 싫고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어서 가족들에게 숨기게 됩니다. 거짓된 행동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이 잘 이겨내고 있는지 물어보면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된 행동을 보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행동은 그 순간 자신에게 드는 자괴감, 미안함, 죄책감 등 불편한 감정을 피할 수 있게 하고 가족들의 반응인 확인하고 통제하려는 행동들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결과 거짓말이 거짓말을 물고 또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부쩍 강화로서 거짓말은 도박자에게 불편한 감정과 주변의 반응에서 회피하여 편안함을 얻게 하는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회피로 인한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거짓말이 반복됨에 따라서 편안함을 얻었던 도박자의 거짓말은 도박자에게 더 큰 고통과 힘듦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도박자는 거짓말로 인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건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도박으로 힘듦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점은 거짓말 행동은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도박자가 의도하지 않아도 강화로 인해서 반복되는 거짓말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박자가 거짓말 행동을 하는 이유 3가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이야기 드린다면, 하나, 도박자의 거짓말 행동은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으로서 자연스럽게 선택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둘, 도박자의 거짓말 행동은 모든 것을 잃고 싶은 게 아니라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셋, 도박자의 거짓말 행동은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도박자가 의도하지 않아도 강화로 인해서 반복되는 거짓말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도박자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의 삶을 지키고 싶어서, 그리고 학습과 강화에 의해서 의도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도박자의 거짓말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자신의 삶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스스로 거짓말 행동을 멈추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주변의 가족, 지인들에게 도박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알리고 그 이후부터는 생각이 아닌 사실만을 이야기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상황은 모두 다르며 삶 또한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에 거짓말 행동에 대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혼자만의 힘으로는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 자신만을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상황에 따른 방법들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는 도박자의 거짓말 행동에 대해서 가족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3단계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거짓말 행동이 도박 중독의 증상임을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도박자가 믿고 싫겠지만 누구나 병에 걸리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증상을 의도적으로 막을 수는 없죠. 그리고 위에서 거짓말 행동이 자동적으로 일어남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도박 중독에 빠졌다면 그의 거짓말은 도박 중독의 증상이라는 점을 인정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이건 도박자의 거짓말 행동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준비 태도입니다. 도박자가 왠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나 거짓말 행동임을 확인했을 때 도박 중독에 빠졌기에 거짓말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도박자의 거짓말에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2단계는 도박자의 거짓말 행동에 대해서 내 감정과 행동이 따라가지 않도록 하는 단호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거짓말 행동은 학습에 의해서 강화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강화라는 개념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강화에 대한 요인들을 제거되면 그 행동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순간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도박자가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순간에는 부모로서 화,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도박자를 대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대할 수 있으며 이는 도박자의 거짓말 행동을 더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도박자가 거짓말 행동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도박자에게 더 이상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들, 지금 하는 이야기가 사실일 수 있겠지만 아빠는 지금 이야기가 거짓말처럼 느껴지네. 아들, 서운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오늘 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게. 또는 아들, 아빠가 오늘은 아들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네. 그래서 내 마음이 안정될 때 오늘 한 이야기를 다시 했으면 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3단계는 도박 중독 회복을 위해서 거짓말 행동이 아닌 진실한 행동에 대해서 강화를 심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도박 중독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거짓말 행동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도박자가 하는 회복을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는 가족이 그 노력들을 발견했을 때 그 즉시 아낌없는 칭찬과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도박자가 거짓말이 아닌 회복을 위한 노력에서 자신의 욕구와 바람을 채워주는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도박자는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진실을 이야기하려는 마음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의 대처 또한 상황마다 다르게 접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던 인정, 단호한 표현, 진실한 행동에 대한 강화를 거짓말 행동에 대한 가족 대처 방법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의 대처 기본은 공동의존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이라는 점도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도박자가 거짓말 및 거짓된 행동을 하는 이유와 가족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아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도박 중독 회복을 위한 생각이 아닌 행동으로서 도전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박 중독 상담사 도박잡이였습니다.